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시악산, 해발 510m 정도 되는 이곳은 도심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산책을 위해서 즐겨 찾는 곳입니다. 산 바로 아래에는 5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고요. 또 마을 곳곳에 이 산으로 통하는 등산로 입구가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죠. 지난 2021년 4월 3일 토요일, 한 등산객이 이 시악산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좀 어둑했던 아침 6시 30분쯤이었는데 한 등산로 입구 쪽 체육공원을 지나던 순간 낯선 장면이 포착됐죠. 한 노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서 피까지 흘리고 있던 겁니다. 사실 처음엔 이게 짐승인가 싶을 정도로 혈흔이 상당했는데요. 놀란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말 그대로 피바다를 연상케 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아요.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인해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죠. 자세히 보니까 복부와 얼굴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70대 사업가 A씨. 그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시악산 바로 밑에 있던 한 등산로와 고작 200m 떨어진 P 아파트란 곳에 살고 있었죠. 일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새벽 5시쯤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발견되기 딱 1시간 반 전이었죠. 이후 그는 산을 오르기 위해 시악로 17번 길로 향했는데요. 이 길이 동네 주민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다른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요. 이 길을 통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은 A씨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전에 A씨는 주말마다 자신의 텃밭이 있는 시악산에 올랐습니다. 그날도 운동 겸 텃밭일도 할 겸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거죠. 사건이 벌어진 현장, 그곳은 그가 평소 자주 다니던 그 등산로 2개가 만나는 지점 인근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동이 채 뜨기 전인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는데요. 이렇듯 범행 장소와 시각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여기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수사는 결코 쉽지 않았죠. 일단 현장을 보면 여긴 등산로 입구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또 시악산에는 산불 감시초소가 10개나 있었고요.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목격자가 분명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제보는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았죠. 워낙 이른 시간대 사건이었고 또 그 가깝다는 초소도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CCTV도 주변에 없었고요. 앞서 말했듯이 시악산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A씨가 이용한 길 외에도 사상구와 사하구에서 출발하는 길 등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이 정확히 어느 길로 왔는지 동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등산로가 흙바닥이어서 족적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문, 범행 도구 발견된 거 없고요. 물론 일대에서 날카로운 물건 21개가 수집이 되긴 했는데요. 이게 텃밭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쓰는 도구였고 결국 범행과는 연관을 짓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실 사건 초기에 이걸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사실 섣불리 알려지면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이 사건 현장, 이 등산로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많은 게 훼손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반대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가 죽었다더라 하고요. 그래서 불안했던 주민들이 직접 언론사에 사건을 제보하게 되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4월 10일 부산 지역 신문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살고 계신 주민들은 많이 비판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혹여 범인이 이 근처에 살고 있고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걸 안 알려주면 어떡하냐, 이건 너무하다 라는 입장이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범인은 연쇄살인범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건 평소에 원한이 있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된다. 라고 짤막한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라? 그런데 갑자기 면식범이요? 이 추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먼저 부검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몸에 남아있던 상처 중에 가장 깊은 게 7cm 정도? 이건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해요. 즉 그 얘기는 깊숙이 찌르지는 못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다친 부위 중에 급수로가 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상흔이 꽤 조잡했고 이걸 통해서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상처가 낸 점, 여기에 주목했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입 주위를 다수 공격했는데요. 이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원한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흉기 같은 경우 길이가 약 7cm 정도, 넓이는 2-3cm 정도 되는 사실 좀 짧고 작은 형태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두었다면 범인은 범행이 더 쉽도록 길고 예리한 도구를 사용했을 겁니다. 또는 주방 도구 같은 칼을 준비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경찰이 짐작하는 흉기는 사실상 일반적인 살인에는 잘 쓰이지 않는 형태였는데요. 그럼 이게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과거 등산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70대 남성 노인이죠. 별 이유 없이 그가 타겟이 되었다는 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과 이유로 경찰은 원한을 가진 면식범이 범인일 거다라는 데 무게를 뒀던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 자, 이 시악산 자체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곳은 아니라고 해요. 등산 명소도 아니고요. 특히나 이 현장은 진입로가 좁고요. 아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외부인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범인은 평소 피해자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겠죠. 또는 범인 역시 시악산 인근에 살면서 여길 잘 찾았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만약 그렇다면요? 아무리 면식범이라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두려운 일인데 알려줘야 했던 거 아닐까요? 어쨌든 경찰은 주변 인물 탐문을 시작합니다. A씨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여러 지인들과 복잡한 금전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만에 하나 이게 계획범죄라면 채무관계가 있거나 또는 평소 좀 다툼이 있던 사람이 범인이겠죠. 반대로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등산객을 넘어서 사실 근처 마을 전체 주민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탐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A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 또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들,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게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수가 무려 1,400가구, 1,400가구를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어요.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전과자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추려냅니다. 그렇게 추려서 선정된 사람들이 무려 600명. 그 안에서 다시 원한관계에 있고 또 주변 전과자 추리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약 40명의 용의자가 남겨집니다. 경찰들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통선도 확인했고요.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그게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당시의 경찰은 이 용의자 40명들 중에서 분명 범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편 인근 마을에 공용 CCTV와 사설 CCTV 90개에 담긴 영상들도 다 확보했습니다. 경찰들은요, 범행 후에도 범인이 다시 이 현장에 왔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사건 이후에 일주일치 CCTV도 확인했어요. 정말 수사관분들이 할 일이 무지 많았을 것 같은데요. 40명 일일이 확인해야죠. CCTV 확인해야죠. 근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한 경찰이 결국 등산로에다가 직접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게 돼요. 제보를 간절히 기다렸죠. 근데 그마저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추려진 용의자 후보 그 40명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마저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답보 상태에 이르자 경찰은 새로운 방향의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건 바로 인터넷에서 시악산 살인사건을 자주 검색한 사람을 추려냈고 또 그중 전과자 또는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려내는 방법입니다. 약간 좀 무모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서 그 단어와 또 DNA란 단어를 여러 번 검색한 근처에 살고 있는 대학생 한 명이 뽑히게 돼요. 그가 범인이었냐고요? 추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대학생이 과제 때문에 검색을 많이 했었다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밝혀지죠. 경찰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지만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답답함 속에서 이거 자칫하면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자 이제부터는 거의 미제 사건에 준하는 정밀 과학 수사를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먹게 되죠. 경찰은 먼저 A씨 몸에 남은 혈흔과 등산로 길바닥에 묻은 혈흔 형태를 과학수사대에 의뢰합니다. 근데 또 현장이 야외였잖아요. 그래서 혈흔 형태 분석만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뭘 하냐면 사건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죠. 근데 또 너무 깨끗합니다. 좀 시간이 뒤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가해자의 채모, 책 발견할 수 없었고 그나마 너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범인이 범행 당시에 등산 장갑을 끼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유류품 40여 점이 약 3번에 걸쳐서 국과수에 보내졌어요. 정밀 검사를 거쳤죠. 이번에도 답이 없나 싶었는데 마침내 이 등산 스틱에서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조각난 DNA 3점이 발견됩니다. 당시 등산 스틱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이 주변을 24조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미세 DNA까지 채취를 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어요. 그렇게 얻어낸 DNA 3개 중 1개는 남성, 나머지 2개는 여성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은 이 DNA가 A씨의 가족, 그리고 사건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옮긴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해냅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류품을 이제 수집하고 옮기는 과정 중에서 묻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들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구조대원들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까 600여 명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기억하세요? 그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과 DNA를 대조했어요. 와, 이 정도면 이제 범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지치는데 수사관들은 오죽했을까요? 한편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미궁에 빠진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등산로에 CCTV가 없다라는 게 지적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벌어진 부산은 산지가 많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CCTV가 설치된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해요. 그래서 등산로가 유독 범죄에 취약한 편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 지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심에 비해서 이런 곳은 민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내는 게 어렵다. 그래서 CCTV를 설치 못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외진 곳이기 때문에 CCTV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외진 곳이라 설치 순위가 밀려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범죄 전문가들도 적어도 그 등산로 입구만이라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나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부산 서구는 등산로 10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설치돼서 다행이지만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죠.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의 제보자를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제보자의 신원보호는 당연하겠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발생한 2021년 4월 3일 오전 6시를 전후해서 부산 시악산 체육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급히 이동하는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또는 등산복 차림의 70대 남성과 다투는 사람을 보셨다면, 시악산뿐만 아니라 인근 사하구, 등산로 등에서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셨다면 주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설마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 네, 사소한 제보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무언가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제보가 빠른 해결의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